완전히 끄니까 이게 불만 보이네. 하나만 켭시다. 하나만. 자. 오. 제가 아까 외형 볼 때도 얘기했지만 빛 받는 부분은 제대로 은색이고 그림자 지는 부분이 제대로 어두워지면서 이 음영의 차이가 이게 맛깔나다니까요, 이거. 오늘 리뷰는 바로 CCS 토이즈의 사이바스터 포제션 버전. 와, 사이바스터 포제션 버전이 이게 상품화가 되는군요. 와, 이걸 또 CCS가 해내네, 또 이거를. 이전부터 CCS 토이즈 상품들 보면서 매번 좀 놀라기도 했는데, 퀄리티라든가 이런 거에 놀라기도 했는데, 이번엔 또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리뷰 히어로 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예약 가격은 30만 9천 원이고요. 23년 11월 달에 현재 국내에서도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샘플을 받아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먼저 박스부터 봅시다. 일단 박스 자체는 이제 사이바스터가 정면에 딱 정면이 보여지는 딱 그런 느낌이고, 뭐 옆에야 뭐 이름이고, 뒤에는 마법진이네. 그리고 아래를 보면은 요건 샘플이라서 비매품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스티커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고, 열어봅시다. 자, 개봉. 짜잔. 이번에도 약간 속지가 있구나. 속지를 보면은 이제 사이바스터가 하이패밀리어와 함께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금박으로 사이바스터 포제션 버전, 사이바스터 정령빙이 버전이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요 포즈도 괜찮고 요 느낌도 좋네요, 역시. 그리고 뒤집으면 짠! 이번에도 약간 스케치 버전 같은 느낌으로 뒤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부분도 꽤나 분위기 있네요. 자, 그리고 안쪽을 보면 이거 잠깐만, 여기 대사가 써 있었네? 이 대사 그거죠? 지금 그 아카식 노바 쓸 때 대사. 인연, 수겁, 윤회, 전생,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이 반짝임으로 베어내주겠다 하던 그 대사죠? 이런 대사가 또 써 있었네. 나름 또 정령빙이라고 정령빙이 필살 대사를 또 써줬네요. 자, 아무튼 안쪽에는 매뉴얼이 한 부 들어가 있고, 그 안쪽으로 스티로폼의 본체와 그리고 사이버드 머리도 여기 있다. 그거랑 베이스가 들어가 있고, 얘를 꺼내면 왼쪽으로 하이패밀리어랑 이펙트가 각각 2층 구조로 같은 파츠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이제 백팩이랑 무장이랑 이제 팔 외장도 들어가 있고, 여기가 무겁다. 여기가 좀 두껍네요, 여기가 파츠가. 자, 이렇게 해서 무장과 외장, 그리고 나머지 외장과 교체용 손 등등 머리까지도 그 아래에 들어있네요.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내용물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뭐가 많아도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사이바스터의 외장들이 되게 화려하게 치렁치렁 달려있잖아요, 장식들이. 그게 다 분리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거 외에도 하이패밀리어 전용 파츠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라플라스 데몬 모드가 돼야 되니까 이펙트 파츠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는 이펙트보다는 좀 확장 파츠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거기다가 뒤에 보면 지금 베이스도 굉장히 큼지막하고요. 아무튼 뭐가 많다. 일단 이번에 좀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LED 유닛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머리에 사용되는 LED 유닛인데 절연 시트 들어있고요. 배터리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체적으로 다 CR927번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단순히 세어만 봐도 한 8개가량 사용이 돼요, 지금. 그리고 CR927번 같은 경우는 혹시 배터리가 다 됐다 그러면은 시중에서는 그냥은 잘 안 팔아서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아무튼 우리는 이제 장착을 할 거니까 이렇게 절연 시트 떼어내고, 요 뒤집었을 때 머리는 버튼이 따로 있어서 이 버튼을 눌러주면 LED가 불이 들어옵니다. 다른 외장 파츠들도 좀 미리미리 살펴보면서 이 절연 시트 떼어내도록 합시다.
이거는 전면부 스커트네요. 은색이 좀 어둡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막 어둡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대신에 조명이 좀 어두운 상태면은 확실히 약간 다크한 느낌이 조금 있다고 해야 될까? 빛을 비췄을 때는 아주 색감이 적당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건 전면부 스커트 디자인이야 뭐 샤프하게 잘 된 것 같고 안쪽에도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요. 디테일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이드 스커트인데 역시나 컬러링 약간 이제 비추니까 확실히 좀 밝아 보이는 느낌이지만 이렇게 그림자지면은 다크한 느낌. 그리고 안쪽에 디테일이 꽤나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편이라 가지고 요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심지어 안쪽에 막 동력 파이프 같은 느낌의 디테일들도 금색 포인트 다 들어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좀 해준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라프라스 데몬 모드 때문이라도 이렇게 좌우가 갈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렇게 좌우를 물어주는 핀이 여러 개 들어있는 그런 형태예요. 다음은 뒤쪽 스커트. 이쪽도 디테일 자체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요. 겹겹이 쌓여있는 듯한 느낌도 좋고 안쪽 역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라인이 참 이쁘더라고요. 이 중간에 있는 이 라인, 굴곡 부분이 굉장히 이쁘게 나온 것 같고 안쪽에 역시나 이런 동력 파이프 같은 부분이 메탈릭 컬러로 다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팔뚝이에요. 팔뚝 외장인데 여기가 진짜 뭐가 조형이 화려하죠? 굴곡도 굴곡인데 각도 꽤나 져있고 샤프하게 조형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내부에도 여기가 또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절연 시트 떼어내도록 할게요. 곡선이 꽤 있는 부분인데도 뭐 도색 상태는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쪽도 이제 라프라스 데몬 모드가 되니까 전개가 가능해요. 아래쪽 외장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사선으로 전개되는 거니까 힘주는 방향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위에도 꼭대기에도 슬라이드로 다 전개가 가능하고 커버를 벗길 수가 있어요. 짜잔! 이렇게 하면 이제 라프라스 데몬 모드의 그 디테일이 드러나는 건데 버튼이 이 클리어 파츠입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은 LED가 들어와요. 사실 이 기믹을 라프라스 데몬 모드 할 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혹시 모르니까 LED 체크 겸 미리미리 좀 하면서 보는 거예요. 다음은 어깨 외장입니다. 여기도 클리어 파츠가 있는 거 보니까 당연히 뒤집었을 때 짠! 절연 시트가 들어있죠. 자, 절연 시트 떼어내고 클리어 파츠를 누르면 짜잔! LED가 들어옵니다. 상당히 밝아요. 겉에서 봤을 때는 곡선이 메인이죠. 역시나 디테일은 꽤 좋은 편이고 내부도 컬러링은 잘 맞춰준 것 같아요. 그리고 결합할 때 이 부분은 자석도 같이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리고 어깨 장식, 앞뒤로 2개씩 들어가는 어깨 장식입니다. 메탈릭 그린부터 해서 실버톤의 외장이랑 내부에도 역시나 디테일과 색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역시 결합할 때 자석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추진 장치죠. 이제 백팩인데 이쪽도 색감이라든가 이거 굉장히 좀 진한 느낌으로 나왔고 결합되는 조인트는 합금으로 되어 있네요. 그 외에도 이런 기계적인 디테일도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때 스러스터 부분의 내부 디테일도 신경을 쓴 게 보입니다. 위쪽이라든가 이쪽은 외장들로 잘 덮고 있는 형태고 이거는 전개가 가능하죠. 이제 쫙 변형할 때 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쪽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메탈릭 컬러도 잘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치 꼬리이자 그리고 사이버드의 머리 굉장히 샤프하게 나왔거든요. 앞에가 되게 뾰족해요. 엄청 뾰족하고 눈매라든가 이런 뿔도 그렇고 상당히 샤프하게 조형이 돼가지고 놀랐습니다. 뭐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또 조형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보기도 하고요. 엄청 뾰족하게 날렵하게 나왔죠. 거기다가 목관절도 몇 개지? 하나, 둘, 세 개. 3개의 목관절이 들어가 있어요. 꺾어주고 막 이렇게 돌려주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뿌리 부분이죠. 이 안쪽도 기계적인 디테일들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준 형태라서 이렇게 연장해서 외장을 들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결합할 때는 조인트 끼울 땐 이렇게 끼우는 거고 안쪽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멋있어요. 다음은 사이바스터의 날개라고도 할 수 있는 백팩 부분입니다. 이쪽도 앞에 클리어가 있죠. 하나씩 봅시다.
결합되는 조인트는 역시나 합금으로 된 핀을 사용을 하고 이 내부에도 합금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앞부분 커버는 약간 푸른빛을 띠고 있지만 뒤쪽으로는 제대로 또 은색으로 처리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이 뒷모습입니다. 짠! 내부 디테일 보세요. 색깔도 색깔인데 파츠 분할을 되게 잘 해놔가지고 좀 입체적으로 보인달까. 색깔도 좀 다채로우니까요. 내부 역시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신경 써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색감도 역시 보랏빛을 띠고 있는 메탈릭 컬러 눈에 띄네요. 그리고 아래쪽 조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쪽에 디테일들 볼 수 있으니까 꽤나 눈이 호강하는 조형이었죠. 그리고 전개가 가능하죠. 이렇게 아래쪽 내려주면 잘 보면 아래쪽 커버가 열리면서 내부에 추진 장치가 살짝 튀어나옵니다. 연동해서 이렇게 가동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연동 기믹 그리고 펼쳤을 때 내부 디테일 이런 것도 구경할 수 있고 날개 부분도 이렇게 한쪽을 구부려주면은 위에가 같이 연동돼서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날개를 전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 클리어 파츠가 있는 부분에 커버를 떼어내면은 자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손쉽게 떼어낼 수 있고 안쪽에 이렇게 슬라이드로 커버를 열면 배터리가 등장을 하죠. 절연 시트 떼어낼게요. 이 상태에서 역시 클리어 파츠를 누르면 LED가 번쩍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사이바스터의 헤드! 진짜 샤프하게 조형 진짜 이쁘게 됐거든요. 턱 라인부터 볼 라인, 입 라인 안쪽에는 이제 메탈릭 그린으로 된 눈, 여기도 LED 유닛이 들어가기는 해요.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역시 자석으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어요. 일단 결합할 때 한번 봅시다. 빨간색 포인트, 컬러링들 다 잘 되어 있고요. 은색도 화려하게 잘 입혀져 있습니다. 보기 좋네요. 개인적으로는 옆에서 봤을 때 요 곡선 요 라인 이제 이마 라인 요런 부분이 참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LED 체크 때문이라도 외장들 먼저 본 거고 이제 부속품들을 보도록 합시다. 손은 디스커터 전용 무장손이 2세트가 들어갑니다. 한 세트는 이렇게 앞으로 꺾어 잡는 사선으로 잡는 손이 한 세트, 그리고 또 한 세트는 수직으로 잡는 손이 한 세트 들어갑니다. 손가락 디테일도 마디마디가 샤프하게 조형이 돼서 뾰족뾰족해요. 근데 이쪽은 기본적으로 일체형 손이고 무장용 고정손이다 보니까 가동손이 더 샤프하죠. 이번엔 가동손입니다. 주먹손 내지 편손은 다 이 가동손으로 하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가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전지가동이라는 게 가장 메리트죠. 이런 식으로 마디마디를 다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참고로 엄지손가락은 안쪽이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그냥 주먹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죠. 자, 이렇게 완전히 쥐었을 때와 편손 상태에서 조금 모양 잡아줬을 때 이런 식으로 전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인 무장이죠. 디스커터. 손에 쥘 때는 이렇게 끝부분을 빼면 손에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끝부분 장식에도 메탈릭 그린 포인트부터 금색도 이쁘게 들어가 있고 이 중간에 가드 부분에도 칼날처럼 되어 있는 부분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 가드 부분의 디자인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양 끝부분도 샤프하게 조형됐기도 했고 그리고 날 부분에도 이 특유의 문양이 다 들어가 있고 도색도 다 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유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박력 잘 살려줍니다. 거기다가 사이즈도 커가지고 본체만 해요. 그래서 길이가 꽤 된다. 그 외에는 뭐 라프라스 대본 모드 장식 파츠들 어깨에 들어가는 파츠고요. 요거는 어깨 확장됐을 때 쓰일 거고 요건 종아리에 쓰일 건데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석으로 연결을 하고 빼고 해줄 수도 있지만 뭐 고정 조인트가 있는 것도 그대로고요. 당연한 거고 이것도 이제 어깨 장식인데 얘도 자석으로 연결돼서 그런가 그냥 낱개로 이게 보관하기보단 이렇게 그냥 4개를 합쳐놓고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석을 하나로 연결해서. 그리고 종아리 외장 벗겨낼 때 쓰는 이제 파츠 오프너입니다. 오프너. 그리고 CCS 토이즈에선 언제나 이제 스탠드를 요 쇠봉을 주죠. 쇠봉. 짧은 거, 긴 거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조인트도 당연하지만 서로 교체가 가능해요. 모양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는 이제 로봇 상태일 때, 그리고 가운데가 채워져 있는 거는 사이버드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중 액션 때는 긴 거 쓰시면 되고요. 난 그냥 바닥에 세우듯이 놓고 싶다 그러면 짧은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하이 패밀리어 조형이 사이버드 같죠. 애초에 이 그냥 사이바스터 때는 되게 그냥 뭔가 머리처럼 생긴 둥근 무언가였는데 정령빙이 되면서 이렇게 사이버드처럼 생긴 형태로 변경됐죠. 일단은 이 발처럼 생긴 부분도 이렇게 폈다가 접었다가 회전시켰다가 이렇게 가동시키는 게 가능하고, 목도 가동해요. 목도 이렇게 막 관절이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축관절이랑 볼관절이랑 있어가지고 목을 살짝 꺾는 이런 느낌도 되고, 날개도 좌우로 펼치는 거나 상하 가동도 다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박력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전시할 수도 있어요. 색깔은 본체랑 같은 은색을 사용하고 있고, 역시나 푸른빛 도는 곳도 다 같은 색상들 쓰고 있고, 뒤에서 봤을 때도 이런 추진장치 같은 형태의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고, 내부 디테일부터 안쪽에도 디테일 색깔 다 도색 따로 되어 있고 신경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꼬리 부분을 내려주면, 이렇게 내려주면 안쪽에 스탠드용 구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들어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마법진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 하이 패밀리어들을 소환한다고 해야 될까? 그때 사용하는 마법진인데, 여기에 이제 스탠드용 조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인트 모양새가 좀 독특한데, 가운데는 이제 하이 패밀리어, 뒤쪽에 양쪽으로 추진장치 이펙트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가 이렇게 파츠가 따로 있어요. 좌우 파츠가 있는 형태예요.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듯한 조형이기도 하고, 색깔도 메탈릭 블루 느낌으로 해서 클리어 파츠긴 하네. 아, 클리어긴 하네. 블루 위에다가 펄을 입힌 것 같다 이러면은 색깔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올릴 스탠드가 들어갑니다. 스탠드. 이 베이스 부분은 그냥 투명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기둥 부분이 요 마디마다 관절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 관절을 중간 걸 이렇게 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높낮이 조절 같은 게 가능한 거죠. 단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끝부분에 C형 파츠가 있기는 한데, 여기다가 하이 패밀리어용 조인트를 끼우는데 그냥 C형 파츠처럼 이렇게 끼우기보다는 이렇게 뒤에서부터 천천히 끼워 나가는 게 좀 좋겠더라고요. 그 다음 양쪽에다가 이펙트 끼워주고, 뒤에다가 마법진 끼워주고, 앞에다가 하이 패밀리어. 자, 전부 장착이 끝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시 효과도 상당히 커요. 그 인게임에 나왔던 연출 느낌을 아주 잘 뽑아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뒤에는 확실히 클리어 그린으로 된 이펙트와 중간에 요 지지대를 통해서 딱, 이거 이쁘네. 자, 이제 본체 남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뒤에 베이스가 있습니다. 베이스도 지금 이 비닐을 벗기면은 이제 마법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LE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배터리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에 있는 게 무엇이냐? 디스커터 전용 전시 이펙트. 디스커터에 칼 끝부분을 딱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닥에 세워서 전시할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배터리 박스는 드라이버로 열어줘야 하고요. 자, 열어주면은 트리플 A 배터리가 3개 들어갑니다. 자, 배터리 넣었으면은 비닐 잡고 하나 둘 셋 슈구 느낌 좋아 오. 자, 스위치는 베이스 옆에 있고요. 딱 이렇게 봤을 때 LED 온. 야, 이게 또 한 번 더 누르면은 천천히 켜졌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꺼졌다가 켜졌다가, 네. 전면 형태로 이렇게 바뀝니다. 모드가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요. 이거 색깔이 좋다. 그리고 베이스 중앙에 요 스탠드 기둥들 끼울 수 있으니까 요거 활용을 해서 바닥에 세우면 됩니다. 자, 드디어 부속품 다 받고 이제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확히는 본체로 완성을 해야겠죠? 일단 골반부터 좀 만져줄게요. 지금 일단 포장 열면 앞쪽 스커트랑 이제 사이버드 머리가 들어가는 프레임이 이렇게 앞으로 다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합금 프레임을 잡고 일단 뒤로 넘겨줍니다. 완전히 넘겨서 여기가 이제 사이버드 머리가 장착될 부분이고, 접혀져 있던 볼관절을 까서 여기다가 전면부 스커트를 끼워줄 건데, 이거 끼우기 전에 하면 좋은 게 상체를 살짝 들어서
여기도 지금 클리어 파츠가 있다는 건 LED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자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자석이랑 좌우에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안쪽 열어보면은 절연 시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앞부분 클리어 누르면 오케이, LED 잘 들어오고요. 다시 끼워주도록 하죠. 전면부 스커트 먼저 끼워줄게요. 이렇게 보기보다 볼 관절이 타이트하네요. 프레임을 최대한 밑으로 내린 다음에 딱 요 라인이 이 골반에 딱 맞도록 해주면 딱 맞죠, 이러면은. 그리고 뒤쪽으로 사이버드에 머리를 끼워줄 건데 여기서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동하는 커버 있는 쪽이 요 로봇 상태에서 바깥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이버드 머리가 위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이버드 머리를 이제 목 잡고 머리만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이게 정방향인 거거든요. 머리를 정 위치로 뒀을 때 이렇게 각지고 층진 부분이 위고 이 매끈한 부분이 아래라는 거, 이게 정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 열고 안쪽에 구멍 맞춰서 조인트를 끼워줍니다. 잘 끼웠으면 커버 잘 닫고 이렇게 목이 아래를 향하게끔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사이드 스커트를 끼울 건데 이 골반 뒤쪽 커버 안쪽으로 스커트를 먼저 이렇게 살짝 밀어 넣고 끼워줘야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여기도 생각보다 볼 관절이 되게 타이트하네요. 끼울 때 힘 좀 들어가요. 그 다음 뒤쪽 스커트를 끼우는데 요 역시나 이제 외장 안 걸리게 잘 피해 가면서 볼 관절 이렇게 끼워주면 되고요. 끼운 다음에 요 목 부분이 이렇게 잘 잡은 다음 안쪽에 여기 구멍이 나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끼워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뒤쪽 라인 이쁘네요. 깔끔하게 쫙 직선 느낌으로다가. 그 다음 양쪽에 손들도 다 끼워주고 바깥쪽에 팔 외장 파츠도 끼워주고요. 그 다음 등 쪽으로 가서 중앙 먼저 끼워준 다음에 여기도 살짝 타이트하네요. 양쪽 날개 다 끼워줄게요. 그리고 가슴으로 와서 가슴 양옆에 먼저 가슴 장식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근데 이게 안쪽에 자석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고리가 먼저네요. 등으로 가서 등에도 끼워줄게요. 다음은 어깨. 양옆에 어깨 장식 달아주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끼워주는데 LED 유닛을 안쪽에 먼저 밀어 넣고 머리를 위에다가 끼워줍니다. 자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LED 유닛과는 관계없이 뒤쪽으로 연결돼요. 이 머리 옆 라인이 딱 밀착될 때까지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LED는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요 가장 뒤쪽에 있는 뿔을 살짝 눌러주면 버튼이 눌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본체 사이바스터 정령비기 완성! 오! 볼륨감 대박! 장난 아닙니다. 야, 이게 일단 좀 무게감 있는 은색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빛을 딱 받았을 때가 이게 진짜네. 음영이 확실하게 진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빛을 받고 있는 부분과 그림자진 부분의 이런 색감 차이가, 톤 차이가 확 나요. 뭔가 되게 고급진 느낌도 좀 들긴 한다. 이게 저도 처음에 공식 사진 봤을 때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했었는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생각보다 괜찮다. 사진이랑 실물의 갭이 좀 크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뒷모습이 참 멋진데 쭉쭉 뻗은 스커트, 쭉쭉 뻗은 어깨, 날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뒷모습이 상당히 멋집니다. 뒤에 있는 이런 디테일도 좀 구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한번 재보도록 합시다. 머리까지가 몇 센치인가? 딱 요 뿔까지가 약 22.5? 22.5 정도 나오네요. 딱 여기까지가 이 빨간 뿔 다음 뿔까지인가? 그리고 날개 지금 적당히 올린 건 진짜 거의 한 30cm. 높낮이에 따라 가동하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냥 보기 좋게 해놓으면 약 30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CCS 토이즈 하면 언제나 또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재보도록 합시다. 짜잔. 뭐야 1kg가 넘네. 와 100이래 1070g. 오야 무게감이 있네. 그리고 지금 저도 무게는 처음 본 거였는데 1kg가 넘어갈 줄은 몰랐거든요. 덕분에 아무래도 다룰 때 조심해야 돼요. 사이바스터 특징이 다 뾰족뾰족하다는 거거든요. 어깨 위에 뾰족, 뿔 뾰족, 어깨 끝 뾰족, 손가락 뾰족, 팔 외장 뾰족, 발가락 뾰족, 날개 뾰족 다 뾰족하니까
다룰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점이랑,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날개 때문이라도 뒤로 좀 많이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무게중심 잡는 거, 관절들은 다 튼튼해요. 뭐 허리, 뭐 고관절, 뭐 발목 다 관절들은 튼튼해가지고 중심만 딱 잡았을 땐 단단하게 잘 섭니다. 이 상태에서 이러고 막 돌리고 해도 막 넘어가는 그건 딱히 없어서 뭐 포즈를 좀 잡아보아야 더 알겠지만은 일단 세웠을 땐 크게 문제 없네요.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이런 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개인적으로 딱 이렇게 상체 확대했을 때가 참 멋지더라고요. 볼륨감도 볼륨감인데 화면이 꽉 차 보이는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사이바스터의 머리는 이 목 주변이랑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머리를 약간 턱 쪽이라 그래야 될까? 감싸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어우러지는가?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목 주변에도 약간 눈처럼 생긴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랑 합쳐졌을 때 분위기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머리만 봤을 때 이야기했지만 요 이마 라인 있죠? 이마 라인, 눈썹이랑 해서 요 라인이 되게 이쁘게 조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머리가 약간 파묻혀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갑옷처럼 해가지고 목 주변으로 파묻혀 있는 느낌인데 요 느낌도 적절히 잘 살린 것 같아요. 아, 근데 요게 있네. 눈 LED가 이게 뿔 뒤쪽을 누르면 켜지는 거였잖아요. 머리 돌리거나 가동할 때마다 한 번씩 눌리기는 하네요. 근데 요 챙에 가려져가지고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확인이 바로바로 안 되니까 수시로 한 번씩 봐줘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몸통, 개인적으로 이 몸통도 참 이게 까다롭기는 해요. 이 가슴이랑 등에 있는 요 장식 때문에 다루는 게 좀 까다롭긴 한데 멋은 또 겁나 있어가지고 약간 제 취향? 어릴 적부터 약간 갑옷 같은 디자인을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요건 정말 취향. 무엇보다 약간 밑에서 봤을 때 괴조라든가 이런 게 좀 떠오르기도 해요, 느낌이. 요런데 디테일도 보면은 금색 테두리 겉에 또 감싸고 있는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로 또 디테일을 잘 꾸며놓은 것 같고, 갑옷 같은 경우도 앞부분이 약간 헤드기어처럼 돼 있어요. 투구처럼 돼 있거든요. 여기가 약간 사람 얼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알고 보면 입처럼 가동하는, 이게 허리 가동할 때 이런 부분이 또 연동돼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가동되고요. 색깔 자체는 막 투톤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진 않아요. 실버 원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무게감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이미 화려하긴 하지만 약간 느낌 자체는 중후하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약간씩.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 앞에 있는 장식 있죠? 이게 자석으로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룰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게, 얘는 위에서 이렇게 살짝 힘주면은 의외로 좀 빠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장착하는 것도 쉽긴 합니다만, 물론. 그래서 여기는 팔 만질 때는 미리 좀 떼놓고 만진 다음 각도 잡고 다시 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깨 바깥쪽으로는 클리어 블루로 된 장식들이 겉에 드러나 있습니다. 실제로 정령빙이 버전의 설정화를 보더라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깔끔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은 갑옷의 디테일도 잘 살려줬어요. 나중에 라프라스 데모 모드 될 때 여기가 펼쳐지는 게 굉장히 또 일품이에요.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어깨 외장도 뾰족하고 샤프하게 조형이 잘 됐습니다. 팔 같은 경우도 보면은 관절 드러난 곳에 뭐 합금 쓰고 있는 거 적나라하게 보이고, 팔 갑옷, 특히나 팔 갑옷이 볼륨감이 좋아가지고 여기가 특히나 좀 볼만한 구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손이야 뭐 아까 잠깐 봤으니까 뾰족뾰족하고 샤프하게 조형된 거 아주 좋았죠. 그리고 골반 쪽, 골반 외장 역시 좀 뭐랄까 펑퍼짐한 듯 하면서도 끝부분은 다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도 좀 다룰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죠. 특히나 스커트 같은 경우는 뒤쪽 사이버드의 머리 끝부분이 여기가 부리가 되게 뾰족한 편이기 때문에 다룰 때, 그리고 뿔도 여기도 다룰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이 뒤쪽 스커트로 이 사이버드의 머리를 고정한다 그랬잖아요. 이 고정이 풀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그냥 쑥 하고 되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개체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좀 핀으로 고정을 해주는 느낌? 일단 느껴지기로는 그런 느낌. 그리고 다리인데 개인적으로 참
사이바스터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가 전 다리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가끔 보면은 쓱 보면은 닭발 이런 느낌이니까 굉장히 좀 디자인적으로 보더라도 독창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옆에서 봤을 때 안으로 푹 들어가는 이런 무릎부터 정강이로 들어가는 굴곡이라든가 이런 거 조형 깔끔하게 잘 됐고요. 이 빨간색 부분은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도색 상태라든가 깔끔합니다. 이런 부분은 또 무엇보다도 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종아리 쪽이 메탈릭 컬러로 해가지고 약간 덕트스러운 느낌? 예, 갑옷이 겹쳐져 있는 그런 느낌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이 뒤에서 봤을 때 이 장단지가 튼실합니다. 튼실해요. 그래가지고 오금 부분의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은 요런 장단지의 조형, 다리 옆 라인 이 조형이 굉장히 튼실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특유의 발가락이 앞쪽은 좀 겹겹이 이렇게 좀 쌓여있는 굴곡이 좀 더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옆 라인이 좀 심플하죠. 하지만 있을만한 굴곡은 다 있는, 거기다가 발바닥에도 디테일이 살벌하게 들어가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뒤꿈치 부분도 이렇게 펼쳐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발바닥 분할 다 된 걸 볼 수 있죠. 물론 발바닥의 중심 부분 여기는 또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이 백팩이라 그랬잖아요. 뒷모습. 여기가 참 이 조형이나 디자인부터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쫙쫙쫙 펼쳐져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쭉쭉 뻗은 느낌. 이게 참 이뻐요. 그래서 백팩 가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전해줄 수가 있고 상하 가동이라든가 이게 생각보다 많이 가동됩니다. 가장 위로 올렸을 때가 이거고 밑으로 쭉 내리면 거의 지금 화면에서 사라질 정도로 확 하고 내려가 주는데 이 부분의 높낮이 차이는 꽤 큰 편이에요. 말고도 당연하지만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동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관절 강도는 처지지 않겠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묘하게 부드러운가 싶으면서 고정성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대신에 이 날개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아마 무게중심이 아예 바뀌어가지고 이게 제품별로 조금 강도가 다르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네요. 자, 그럼 가동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부분 기본적으로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목을 까딱거리거나 돌리는 데는 약간 제약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머리 형태 자체가 앞뒤로 좀 길고 공간은 좀 좁은 편이라서 이렇게 들고 숙이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돌리는 거에 조금 약하다. 그리고 상체 가동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요 가슴 장식입니다. 이게 가동이 살짝씩 되기는 하지만 움직이면서 내가 너무 여기다가 대고 힘을 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축관절로 이렇게 팔을 들고 내리는 거 가능하고요. 회전 가능하고 안쪽에서 관절이 이렇게 살짝 뽑혀 나옵니다. 살짝 뽑혀 나와서 앞뒤 움직이는 것도 크게 해주고 상하 가동도 이 안에서 다 해줘요. 어깨 뽑을 때는 살짝 힘주고 쑥 빼면 어깨에 프레임이 싹 빠지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어깨 외장 부분 이렇게 다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안쪽에 또 합금으로 된 관절 구경 좀 해주면서 팔 옆으로 쭉 들어줄 수 있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는 단일 관절로 90도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지만 팔 하박이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이중 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예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는 안쪽에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부분은 축관절이긴 한데 그 안쪽으로 볼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움직이는 거에 도움을 줍니다. 참고로 어깨 외장 움직일 때 프레임이 여기도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내려가 있던 게 들려요. 그래서 훨씬 크게 옆으로 들어 올려주는 게 가능하니까 움직일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는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거 요 위에서 해줍니다. 외장과는 별개로 안쪽에 또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회전을 해주는데 흉부 외장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 더 많이 돌아갑니다. 훨씬 많이 돌아가요. 아까 요 외장 부분 지금 튕겨 나올 정도로 가동이 돼버리네. 아무튼 많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흉부 이렇게 허리 숙이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숙이거나 쫙 들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흉부에서 이렇게 좌우로 스윙하는 부분도 관절이 튼튼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관절, 저는 솔직히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요. 일단은 사이드 스커트는 볼관절로 좀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들어주거나 옆으로 확 하고 들거나 이렇게 돌려주는 게 조금씩 가능하고, 전면부 스커트는 아예 관절이 볼관절에 축관절에 축은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서 완전히 들어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골반 안쪽 공간을 마련하는 거는 쉬워요. 그래서 다리 들어보면은 90도 정도? 조금 더 들어지나? 그런 느낌이고, 옆으로 드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집니다. 예,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들어지고요. 또 이 상태에서도 뭐 허벅지 회전하는 거 물론 가능하겠죠. 그리고 무릎 꿇는 게 굉장히 무릎 관절이 단단한데, 일단 한번 굽혀보면은 안쪽에 합금 관절이 드러나면서 쭉 더 굽혀보면 실린더 가동을 하면서 쭉 더 굽혀보면 최대한 굽히면 90도 정도 가동을 하는데, 이거 별개로 무릎 외장도 조금씩 움직여줄 수 있고요. 안쪽에 튼튼해 보이는 이런 합금 관절이나 실린더 보면은 괜찮은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도 지금 드러나는 부분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골반에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은 변형 기믹을 활용하는 건데, 이 뒤쪽 스커트 고정 풀어준 다음에 아예 내부 골반 째로 이렇게 앞으로 구부릴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골반 프레임만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이게 사이버드 변형 기믹이긴 한데, 이걸 활용하면은 다리를 조금이지만 더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은 발목인데, 여기는 좀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은 게 기본적으로 발목 가동이 있어요. 발바닥을 보면은 이렇게 가동하는 발목이 있고, 이 앵클 가드 부분은 별개로 아예 분리되어 있는 파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덜렁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목 가동하면서 같이 따라 움직여주는 거죠. 그거랑 별개로 이 발가락들 이중관절로 이렇게 마디별로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발가락 양옆은 볼관절이라서 이렇게 발가락이 앞뒤로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 잡거나 할 때 이 양옆 발가락을 좀 이렇게 뒤로 가동을 시켜주면은 좀 더 중심 잡기가 편해져요. 앞쪽 발가락 역시 마디 2개로 크게 가동을 하고 움직이면서 관절 디테일도 조금씩 보이죠. 그리고 앵클 가드의 이 앞부분은 가동하는 식입니다. 처음에 포장되어 있을 때 이렇게 뒤로 밀려 있을 텐데, 이렇게 앞으로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발가락과 조합해 보면 적당한 느낌으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지고요. 발목 가동 자체는 이렇게 발가락이랑 가동했을 때 앞으로 뻗는 느낌, 그리고 굽히는 게 조금 약해요. 굽히는 거 좀 약하고, 좌우로 가동하는 건 꽤나 큰 편입니다. 움직여 보면은 충분히 접지가 가능한 형태까지 이제 각도를 틀어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무릎 꿇기도 한번 해봤는데 뭐 나쁘지 않게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위에가 상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이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되게 커서 이 무릎 꿇기 포즈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불안해요. 솔직히 말해서 하중이 너무 커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액션 포즈 슬슬 잡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고정손을 통해서 디스커터 손에 한번 쥐어봤는데, 뭐랄까, 디스커터 자체도 지금 본체만 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력이 한박력합니다. 이게 참 좋네요. 자, 먼저 가장 기본 될 만한 약간 대기 자세. 기본 포즈는 마장기신 시리즈를 좀 참고를 해볼까 해요. 액션이라든가 그 연출. 일단 이 포즈를 잡으면서 좀 포인트를 알려드리면은, 발이 얘가 이렇게 닭발처럼 돼 있잖아요. 발목 각도, 그러니까 이렇게 발목을 뻗을 때, 정확히 다리를 벌리고 설 때는 발목을 좀 돌려가지고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무릎이라든가 이런데 다른 관절들은 좀 단단한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발목 가동하면서 무게중심 맞추는 게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 장식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용자건법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즈 딱 취했을 때 역시나 무게중심 살짝 잡아주면 아주 깔끔하게 서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용자건법도 나쁘지 않고, 다른 방식도 한번 취해볼게요. 이게 마장기신 F에 나왔던 연출일 건데, 다음 게 이렇게 머리 앞쪽으로 올려 잡는 포즈가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것도 꽤 괜찮은 구도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로봇 상태에서 스탠드에 올릴 때는 이 사이버드 머리 안쪽에 골반에 보면 여기 홈이 양쪽으로 파여 있거든요. 이 홈이 파인 부분으로 스탠드 조인트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탠드에 올려서 액션 포즈를 취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 액션 포즈 취할 때 포인트를 드리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기울인 각도가 없어요, 스탠드에. 근데 어떻게 기울였냐, 아까 골반 추기동 하듯이 그 변형 기믹 활용했던 골반 있죠, 그거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각도로 되돌리면 이렇습니다. 상체를 완전히 숙인 거예요. 지금 다리를 뒤로 들고 상체를 완전히 이렇게 골반을 이용해서 숙여서 각도를 준 거죠. 이 느낌도 괜찮죠?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든 포즈라 그러면 요겁니다. 디스커터 피니쉬 딱 포즈거든요. 배구 딱 지나갔을 때 인게임에서는 약간 정면스러웠나? 요런 느낌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요게 포즈가 쭉쭉 뻗은 거 보세요. 와, 이쯤 돼야지. 아, 근데 포즈가 멋진 거랑 막 그 사이즈 큰 거 다 좋은데 지금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이 가로 사이즈가 야, 이게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진전 남모의 태도 준비 자세가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고정손 하나 싹 바꿨을 뿐인데 포즈 아주 이쁘게 나오고요. 수직으로 제대로 쫙 선 게 보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즈라고 생각을 했는데 깔끔하게 잘 돼서 다행이에요. 아주 멋지네요. 이것이 진전 남모의 태도. 야, 요 포즈까지 딱 피니시 포즈까지 한번 포즈를 취해봤어요. 예, 공식 사진에도 딱 이거 비슷한 구도의 포즈가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디스커터가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박력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앞으로 뻗어나가는 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참 괜찮았어요, 이게. 이번엔 하이 패밀리어 연출. 요렇게 해서 양손에서 마법진이 나와서 그러고서 이걸 통과하면서 이제 패밀리어들이 발사되는 날아가는 그런 연출이죠. 자, 이제는 가야죠. 아카식 노바를 위해서 라플라스 데몬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진짜 이거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일단은 준비물로는 이제 확장 파츠들 어깨라든가 종아리, 얘도 어깨고, 어깨 파츠들이랑 가지고 와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쉬운 게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를 그냥 좌우로 갈라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종아리. 이렇게 종아리가 좌우로 열립니다. 열리고 나면은 이 파츠 제거 핀을 가지고 와서 안쪽에 프레임을 제거해 줄 거예요. 이 프레임조차 자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 이 핀을 이용하면 쉽게 뺄 수 있고요. 이 안쪽에 그럼 자석이 있죠? 여기에 맞춰서 이 종아리 파츠를 끼울 거예요. 안쪽에 자석이 있거든요.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일단 매뉴얼상으로는 이 클리어 파츠를 잘 끼우고 맞춰 끼우고 밀어 올리면 이렇게 종아리가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힘이 잘 안 들어가요, 보기보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끼워 놓고 직접적으로 요 종아리 외장을 잡고 살짝 벌려주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열린 부분에도 클리어 블루로 된 프레임이 살짝씩 드러나기도 하고, 얘를 내려보면은 발목 뒤쪽으로 있는 프레임 이 디테일도 조금 더 구경할 수 있고요. 종아리 부분 아주 그냥 멋있게 바뀌었죠.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이 클리어 파츠를 밀어 올리기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고, 처음부터 이 외장을 살짝 벌린 뒤에 어느 정도 들어 올리고 클리어 파츠를 끼워서 그 다음에 살짝 더 올린 다음 마무리. 그 다음에 팔 부분 외장을 잠시 떼어내서 아까 구성 볼 때 했듯이 열어줍니다. 이제는 커버는 필요가 없죠. 그 다음 백팩도 이렇게 연동 기믹을 활용을 해서 다 펼쳐줍니다. 다음 대망의 어깨. 야, 이게 어깨가 진짜예요. 일단은 어깨 외장 위쪽을 잡고 살짝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살짝. 그리고 아래쪽 외장을 잘 잡고 바깥쪽으로 빼줘요. 빼면서 그대로 싹 빼줍니다. 뒤에 것도 연동돼서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와우, 요거 진짜 그 게임에 나왔던 인게임 모습 그대로 펼쳐집니다. 다음 어깨 파츠를 가지고 와서 안쪽에 이거 역시 자석이라서 탁 하고 붙어주죠. 그 다음에 역시나 어깨 파츠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어깨 외장 안쪽에 자석이 있어요. 요 안쪽에 여기 맞춰서 그냥 쏙 끼워주면 됩니다. 끼우는 것도 아니에요. 자석이라서 그냥 착 하고 붙여주면 돼요. 이러면 앞뒤로 다 똑같이 작업을 해주고, 어깨 외장 바깥쪽 거 펼쳐주면서 안쪽에 역시 클리어 파츠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 다 펼쳐줄게요. 이렇게 보면 어깨 이미지가 많이 바뀌죠? 전 세이프티 해제, 리액터 전개 하면서 이제 클리어 파츠들 눌러주면서 LED도 다 켜주도록 합시다. 인연, 수겁, 윤회 전생,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이 빛으로 베어내주겠어. 아카식 노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출입니다. 이거 불을 완전히 꺼볼까요? 완전히 끄니까 이게 불만 보이네. 하나만 켭시다. 하나만. 착. 오,
제가 아까 외형 볼 때도 얘기했지만 빛 받는 부분은 제대로 은색이고 그림자 지는 부분이 제대로 어두워지면서 이 음영의 차이가 이게 맛깔나다니까요 이거. 근데 이거 장난 아니다. 딱 이 상태 이거 그대로 전시하고 싶다. 우와. 자, 다시 조명 다 켜봤고요. 이게 LED를 켜고 끄는 게 되게 간편해가지고 좀 쉬워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액션 취하면서 이렇게 막 포즈 잡고 만지다가 한 번씩 켜게 될 수도, 이렇게 막 눌리는 거죠. 특히나 복부 같은 경우는 허리 움직이면서 저는 한두 번 눌리더라고요. 근데 초록색들은 확실히 불빛이 확 하고 오는데 지금 눈은 좀 약하다. 아쉬운데. 하이라이트 남았습니다. 베이스 짠! 오, 분위기 봐. 잠깐만, 여기서 끝낼 수 없어. 하이 패밀리어들까지 같이 있다. 이게 풀세트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이게 다르네. 이게 또 이게 맛깔나네 또. 아니다, 진짜 풀세트는 요겁니다. 디스커터까지 해서 이렇게 베이스 다 켜고 해서 딱 디스커터 꽂아놓은 상태죠. 요 상태가 풀세트네요. 근데 이렇게 해서 높이가 꽤 높거든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머리까지가 한 34cm, 3cm, 33, 4 나오고 이 백팩까지가 40cm가량 나오거든요. 거의. 볼륨감이 일단 상당하다.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힘 빡 주고 만들었구나. 이 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빡세게 했습니다 라는 걸 좀 대놓고 보여주는 그런 느낌? 특히나 이 상체 쪽에 아무래도 클리어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디스커터를 주기 위해서 팔을 모으면 훨씬 더 이뻐지거든요. 한데 모여 있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요. 참고로 나는 높게 두고 싶지 않아, 나 낮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쇠봉 기둥, 스탠드 기둥을 짧은 걸 쓰시면은 딱 발이 요 베이스 바닥에 안 닿을 정도, 바닥에서 살짝 떠 있는 정도로도 전시해 둘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이버드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은 이 상태, 상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이버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라플라스 데몬 모드 먼저 한 거고요.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종아리는 원상 복구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그냥 종아리 눌러주면은 깔끔하게 빠지고요. 자, 종아리 원상 복구 했고, 스커트도 갈라져 있는 상태 그대로 가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 먼저 손을 제거를 해줍니다. 손 빼고, 뭐 변형 구조 생각하면 손 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빼는 게 더 깔끔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먼저 머리를 완전히 숙여주고요. 그리고 흉부 외장 들어 올려서 흉부를 완전히 또 숙여줍니다. 그리고 이 스커트, 전면부 스커트 완전히 들어 올려주고 딱 붙이지 말고 살짝 띄워 놔주세요. 골반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다음 뒤에서 스커트 락 풀어주고 머리, 목재로 아예 프레임 째로 앞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골반을 앞으로 최대한 숙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스커트는 가슴 장갑에 거의 딱 알맞게 되고요. 그리고 목도 아래쪽 외장 들어 올리고 그 뒤에 있던 외장까지 해서 완전히 이렇게 내려서 이 스커트 검은 색깔 프레임 있어요. 여기에 목을 밀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요 목 뒤쪽이 프레임에 딱 물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까지 잘 해주고 외장 잘 덮어주면서 목을 앞으로 연장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게 요 사이버드의 뿔 위아래로 살짝씩 가동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얇으니까 다룰 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재밌는 점이 이렇게 다 연장하고 나면은 이 목 안쪽에도 관절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발가락들 전부 다 앞으로 이렇게 모아주고 이제 무릎을 역각으로 꺾어줄 건데 재밌는 게 요 정강이 외장 있죠. 얘가 스프링 기믹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다리 꺾어주면 역각으로 더 꺾입니다. 그 다음 팔꿈치는 요 하박 부분을 안쪽으로 꺾어주면 됩니다. 안쪽으로 꺾어주고 요 스커트에 그냥 가볍게 이렇게 올려줘도 돼요. 스커트 갈라진 부분에 손목 관절이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줘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뒤쪽 스커트를 요 사이드 스커트 살짝 앞으로 올려놓고 뒤쪽 스커트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주는 거죠. 살짝 앞에서 보면은 날개처럼 옆으로 펼쳐져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양쪽 다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백팩을 완전히 펼쳐주면 사이버드 완성! 자, 이 상태에서 전용 스탠드 조인트까지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골반을 이렇게 펼치고 나면 안쪽에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다가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끼워주고 스탠드에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변형 완료입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묵직해요. 묵직해가지고 요 베이스 안 쓰면 계속 요 골반이 다시 펼쳐지려고 그래요. 접어놓은 골반이. 근데 역시 이 날렵해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이 사이버드 특유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CCS 토이즈의 사이버스터 정령비기 버전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 1kg가 넘어가는 무게다 보니까 이제 손에 들면서 이 핸들링을 할 때 조금 쉬엄쉬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천천히. 그리고 이번에도 진짜 CCS 토이즈의 그 피규어 정말 잘 나왔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만질 때 뾰족한 데가 많아가지고 저 생각보다 이게 손가락에 찔린 데가 많아요. 지금 묘하게 찔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핸들링 할 때 조작하실 때 주의하면서 만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협찬해주신 히어로타임에서 현재 구매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11월 5일까지 사이버스터를 구매하시면은 3분을 추첨을 해서 차기작, CCS 토이즈의 차기작을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고민 중이었는데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그거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쉐.